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마무리를 했는데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뭐 시장이 많이 내리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건데 우리가 지금은 네이처셀은 우리가 조인트 스템을 보고 가는 겁니다. 네, 승인을 받으면 이런 시세, 잔시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특히 그 제가 그 경쟁업체 입셀을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입셀의 홍보성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조인트 스템을 보고 네이처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제 가져가시는 건데 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경쟁자인 입셀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른바 뭐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건을 입셀이 홀로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하는 장외 기업이 한 두어 개 정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도 있겠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 경쟁 기업들도 입셀 경쟁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iPSC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단점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네이처셀의 그 주가 전망 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꼭 경청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매집해서 10월, 11월에 시세 터트릴 수 있는 매집주 하나 영상 후반부에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입셀은 제가 입에 담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밉죠. 밉습니다. 뭐 기관과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입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 입셀 건과 관련된 기사가 며칠 전에 한번 나왔고 또 나왔어요. 보니까 내경에 실렸는데 우리 어머니 새 무릎 없겠네. 지긋지긋 관절염과의 작별 눈앞에 왔다는데 하면서 이제 홍보성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치료해서 뭐 동물 실험에서 30% 개선 확인이 됐다. 이런 건의 재료가 나왔는데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아직 검증도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입셀 자체적인 입셀 회사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쭉 보면은 뭐 긍정적인 쪽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동종 iPSC로서는 처음으로 환자 투여가 가능해진 것이다. 막 이렇게 기사를 쓰고도 얘기를 또 하고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이 iPSC라는 것이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업체가 지금 입셀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입셀 혼자가 아니에요. 막 이를테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테라베스트라는 그 회사도 있어요. 네, 테라베스트도 있고 뭐 넥셀 같은 회사도 있어요. 넥셀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넥셀 홈페이지인데요. 네, 여기 쭉 보시면 넥셀도 이미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혁신을 이루고 있고 혁신 연구개발업체 시험법 정착 앞장 뭐 해서 이 비상장 업체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셀 혼자만 유도 만능 줄기세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베스트 있죠. 테라베스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쪽도 이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하는 장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도 과거에 많이 언급이 됐던 기업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넥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과거에 나왔던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금년도 7월 25일 기사거든요. 예. 결코 입셀만이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제 지금 현재 입셀 같은 경우가 최근 유도 만능 줄기세포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임상 시작하는 단계에 지금 현재 입셀이 과연 이렇게 설레발쳐도 될 정도로 지금 현재 훌륭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아직까지 임상 시작 단계고 아직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직 전혀 그 노출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해서 좀 찾아보시면 뭐 쭉 굉장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아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 물론 있습니다. 장점. 장점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예, 단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자료를 보시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후성적 변화 패턴이 배아 줄기세포와 다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동일한 메티라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조직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최상의 대책, 최상의 줄기세포로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런 기사에만 의존해서 입셀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미국 임상과 한국 임상을 다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 임상과 한국 허가 신청을 내놓은 조인트 스텝하고는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생각으로 내년 4월에 승인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입셀 측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일단 게임적으로 체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미 여러 단계를 앞서간 조인트 스템이라는 겁니다. 입셀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SC 즉 유도 만능 줄기세포의 단점도 존재하고 아직까지 전혀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제 임상 시작하는 거예요. 조인트 스템은 임상 3상을 이미 마쳤어요. 미국 임상도 같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넥셀이나 뭐 테라베스트라든가 이런 쪽에 입셀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입셀만의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셀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사용한대요. 한참 멀었습니다. 그것도 얘네들 생각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는 지금 네이처셀에 대해서 사실 조인트 스템이 재심사, 재허가 신청 이것이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좀 답답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실 뭐 집회를 열어가지고 식약처를 성토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심기를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고요. 지금은 좀 때가 아니고 식약처에서 어떤 반응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해서 성토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식약처에 일단 심기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며칠 전에 나 회장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라이브 방에서 한 얘기가 심기를 일단 건드리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너무 우리가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임상에서 RMAT를 신청을 했으니까 요 결과도 좀 기다려보고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제가 뭐 HLB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드렸지만은 HLB 같은 경우도 결국 선낭암 쪽에서는 리버세라닙이 일단 보류를 자체적으로 했고 결국 미국 임상에서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재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이처셀도 그런 쪽으로 가서 돌파구를 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RMAT 건과 관련된 재료가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요 건과 관련된 소식은 제가 좀 뒷얘기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 입수되는 대로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소상하고 빠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버티셔야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결론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들과 관련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던 조사를 해볼게요.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이번에 번호 바뀌었다고 그랬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소식을 전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문자 주셔서 다음 상황에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매집을 해서 10월, 11월에 터트릴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한번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건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질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